이번 시간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먼저 문장 하나 읽어보죠.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코스모스 서문에서 칼 세이건이 부인 앤 드루얀에게 바치는 글이죠.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간의 막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지구라는 행성 하나와 인간으로서의 찰나의 순간을 어떤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음이 기쁨이었다고 얘기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시적이죠. 사실 이거는 컨택트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지만 현대사회는 꼭 그렇지 않죠. 할세 이것만 하더라도 결혼을 3번 했습니다. 명리학과 천문학은 좀 닮아있죠. 칼 세이건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겸손해진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공감해요.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주역도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이 그냥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밤에 밤하늘 이렇게 올려다 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크게 깨달은 할세이건도 특히 이제 창백한 푸른 점 이 영상 보면 대단하죠. 가끔 외로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세상이 참 왜 이렇게 개떡 같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하죠.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마음, 공동체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그 영상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주제가 제가 사랑에 대한 명리학적 시선이에요. 명리학을 공부하면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시선을 가져야겠죠. 명리학 공부했는데 사랑에 대한 시선이 공부하지 않을 때하고 똑같아. 남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공부 잘못한 겁니다. 명리학은 사랑에 대한 깊은 시선을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인간이 만든 사회 체제, 도덕, 윤리 이런 걸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거나 그런데 실제 명리학을 굉장히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에너지라는 것, 그것의 심오함을 느끼고 남녀의 사랑이 왜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칼세이건처럼 한 3번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 이해하면 좋죠. 이해하고 살고 그러면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즐겨 하는 말인데 명리학을 배우면 그래서 명리학적 깨달음을 얻으면 명리학을 배운 사람이 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의 숙명과 같아요. 그래서 부부 한쪽이라도 명리학을 공부하면 그래도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솔루션도 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강제적으로 부부 중에 한 명은 명리학 공부하라 이럴 수도 없으니까 대부분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유지되겠죠.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깊은 시선을 갖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이런 거예요. 아직 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4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루틴한 삶이 펼쳐지죠. 자식 크고, 그죠? 일해야 되고, 돈은 들어가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고, 이러면서 삐걱거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육체적 관계도 신혼 때처럼 이렇게 뭐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섹스리스도 굉장히 많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로 상담들도 많이 하시고. 사랑이라는 건 정말 유효기간이 있는가, 화학적 작용에 불과한가. 리차드 도킨스가 인간은 유전자를 생존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계와 같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육체라는 거, 인간의 이 육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유전자를 보존하고 어, 계속 후대에 이제 남기기 위한 유전자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통찰은 사실 진화생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 명리학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에 휘둘리는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일방적이긴 않지만 더 이상 그 이상을 깨달으면 일방적이진 않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 나에게 작동하는 에너지와 나의 반려자와에게 작동하는 에너지 사이에 그 어긋남으로 인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안 맞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근데 그걸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어요. 명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여하튼 유전자의 작동 메커니즘이든 에너지의 장난이든 우리가 휘둘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동적으로 계속 휘둘리며 살 거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 여러 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명주가 많기 때문에. 여자 사주 경신갑신 을해 한번 보죠. 경신갑신 이게 왜 빠져 있지? 마우스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마우스? 모기도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자, 경신갑신 을해 어때요? 관이 굉장히 많죠. 직업적으로는 이렇게 관이 많으면 어쨌든 관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설명을 그냥 남녀 쪽으로만 할까? 그래도 구조를 좀 얘기하는 게 좋겠죠. 공부 차원에서. 이 소리가 왜 나지? 이게 담기면 안 되는데. 안 담기길 바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회에 태어나서 연에 태어나가서 경신 굉장히 이게 많이 강력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을경합으로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주예요. 월간에 이제 겁재가 나와 있는데 이 겁재가 만난 사회는 평관 사회죠. 힘들죠. 을목 일간은 상대적으로 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중 임수가 여기 해수로 튀어나와서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형국이니까 을목은 사회에서 명예를 얻고 그러기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이 정인이 상징하는 그 신중 임수가 나온 거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임경 돈 벌다 정제 자격 갖고 돈 벌다 정인에 해당하는 사회 분야에서 돈 벌다 관에 속해서 돈 벌다 일반적으로는 큰 조직 사회 이런 거니까 연에 이렇게 큰 관이 있으니 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그죠? 겁재와 함께 근무하다. 겁재보다는 내가 승진도 잘하고 관하고도 잘 어울리고 훨씬 좋다. 내가 유리하다. 얘는 절진한 태지고 그걸 떠나서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관 이런 거죠. 자격 가지면 공무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고 문화예술 이런 사회 문화예술 이런 데서 활동하면 좋은 거죠.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거 팬들도 돼요. 팬들이 나를 사랑해 합을 딱 이루니까 이름이 난다. 내가 브랜드를 갖는다. 이런 것도 되고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 삶의 범주라는 거, 직업적 범주라는 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없으면 좀 힘들죠.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신자 이렇게 되면, 물론 그럴 때는 을자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신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관인상생이 이렇게 되겠지만, 신의 천이 나기 때문에 사랑이 왜곡된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겠죠.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은. 근데
이 에너지가 시간이 가면 왜곡되기 때문에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제대로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연월의 관, 특히 이제 현대는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러면서 학생들은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대학 시험 위주로 암기 공부만 죽어라고 해야 되는 현실은 거의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을 갖기는 갈수록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해봐야 로스쿨 가서 변호사 돼봐야 먹고 살기 힘들고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점점 그렇다. 그러면 명리는 어떠냐? 명리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어때요? 공무원 엄청 뭐 하면 좋겠고 연예인 이런 것도 돼요. 왜냐면 큰 그 명예를 갖게 되니까 이 이름을 나는 거예요. 큰 브랜드를 갖게 된다. 팬들이 나를 엄청 좋아한다. 팬들이 사랑을 보낸다. 가끔은 삐걱거리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고. 내가 경쟁자보다 앞서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이제 금이 가을이잖아요. 지금 가을 시공에 이렇게 목들을 깎으면 일종의 조각한다. 조각미인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외모도 굉장히 이제 좋게 되죠. 근데 여하튼 지금 연월에 이렇게 보면 이걸 공적으로 활용하라. 근데 이거 공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완전히 사적으로만 활용한다. 완전히 공적으로만 활용한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또 남자도 만나고 뭐 등등 그런 거니까. 문화예술계 활동하면서 또 남자도 만나고 뭐 그런 거예요. 같이 쓰긴 쓰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번듯한 직장을 가져라. 직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고 잘났고 이런 거니까요. 남자로 봐도 굉장히 잘난 남자 이런 거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다른 여자 있는 남자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어쨌든 내가 남자를 만나면 남자로 쓰면 남자로 먼저 쓰면 항상 이 남자는 나한테 오기 전에 다른 여자 거쳐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면 신해천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랑이 오래 유지되긴 힘들다 이런 거고 내 욕망은 어쨌든 굉장히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죠. 직업적으로는 이 남자의 물상을 하나로만 쓴다면 직업이 같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식신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성, 기술 이런 거 써서 돈 버는 사람 이런 거죠. 또 이게 이제 운에서 이런 것들이 수기가 마르고 그러면 바로 돈을 다루기 때문에 목을 다루어서 기술을 가지고 왜냐면 기술 여기 신중 임수 있으니까 기술 써서 전문직으로 목을 깎아내는 그런 것도 이제 뭐 성형 어 하는 의사, 성형외과 의사 뭐 이런 사람도 되고요. 또뭐 조각가 이런 사람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물상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로 써버리면 이 남자 만났다가 이 남자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 거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잘난 남자 만났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 또 만났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남자야.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도 어떻게 돼요? 어,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왜냐면 이게 신해천이면 이게 해준 간목이 상하거든요. 해준 간목에 근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면 나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는 이 겁재를 장생시켜주는 사람이고 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난 타인에 대한 배려심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는 일주죠. 이게 의뢰가 겁재를 장생시켜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 할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줄여볼게요. 어쨌든 공적으로 먼저 써야 되는데 남자를 이렇게 쓰면 처음에는 이런 남자 만나고 처음에 이런 남자 만나서 남자 인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결혼을 하면 이제 자꾸 이혼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는 어떡한다? 늦게 결혼하라. 연애는 많이 해라. 그래야 남자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찍 너무 만나면 그런 불미한 일들이 있다. 찰떡같이 일경합으로 붙긴 붙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겁재도 있고 그래서 다혼의 상, 결혼에 계속 문제 생겨서 이혼하는 상 이런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명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저 여자는 뭐 이쁜데 맨날 뭐 결혼하면 뭐 금방 막 이혼해. 뭐 남자 이 남자 사귀었다 저 남자 사겨. 그런 잣대로 사회적 잣대, 도덕 윤리적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주가 내 사주야. 이렇게 감안해 보면. 그리고 상담을 한다 생각해 보면 그럼 안 돼. 도덕적으로 한 남자만 사랑해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마음에 와 닿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해서 깨달았어. 아, 나 이런 에너지를 타고났구나. 아, 내가 일찍 사귀면 안 됐는데. 그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도 많이 갖추고 그래서 남자도 좀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거죠. 이걸 관으로 썼으면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좋은 직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구나. 뭐 이런 깨달음도 얻는 거죠. 여기 신해천 얘기고 진행을 빨리 해볼게요. 두 번째 계정사 정미 신해 역시 여자 사주입니다. 사주는 딱 보면 이제 정사 정미 이렇게 돼서 사오미 형태잖아요. 방합을 이루고 있는 그죠? 제왕지의 이 간여지동의 사회에 이제 비겁이 굉장히 많은 그 중에 나 드러난 이런 형태고 나 정밀주로 식신이라는데 전문적인 일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의 비겁과 사오미 나는 왕이야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이거 가방합이라고 하는데 사오미에서 천간에 나와 이제 비견이 같이 떠 있는 이건 이제 친구들하고 딱 붙어 있는 형태죠. 이건 격각이지만 중간에 오화로 떠 있으니까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친구들 좋아하는 형태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이 계해로 있어. 계해로. 그러면 제가 논의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이른바 비겁다자사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큰 조직 들어가라. 근데 큰 조직이 어때요? 계해로. 좋잖아요. 달랐죠. 그죠? 국가 조직에 들어가라. 해외에서 요즘 같으면 외국 기업에 다녀라. 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 쓰면 이게 왜 그렇게 쓰기가 힘드냐면 일단 이 사주가 무인성 사주고 그죠? 일단 대우는 아예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구조로만 오늘은 쭉 할게요. 물론 이게 해중 간목, 뭐 을목, 간목이긴 한데 해묘미 해서 인성을 쓰려고는 하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인성 사주에다 또 이게 정미일주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인성공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망을 볼 때는 나중에 구조 다 보고 보는 건데 공망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게 되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거예요. 공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성은 이제 못 친기도 하니까 못 친구와 인연이 짧다 뭐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으로 보면 사, 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비겁과 이제 재성으로 가니까 인성을 쓰기가 어려운 사주죠. 몸을 쓰는 사주. 나 돈 벌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기술 써서 돈 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목을 공nhập 하니까 해묘미를 이제 자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벌되 이게 이제 식신이니까 양인이니까 또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몸 쓰는 구조거든요. 이게 그렇죠? 제왕의 비겁 에너지가 많고 나 식신 쓰는데 이게 양인이고 뭐 뭡니까 신살로는 뭐 홍염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쁘겠죠? 그런데 전문적 자격 해묘미 묘목 공nhập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몸을 써서 하는 일 그래서 돈 버는 뭐 그런 방식인데 이건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 갖고 이 관을 직업으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사적 직업 이걸 갖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되고 남자로 쓰면 잘난 남자, 몸 좋은 남자. 왜 나도 몸이 좋으니까 몸이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외모가 좋은 남자, 섹시한 남자, 머리에 든 건 별로 없어도 돼. 이런 거죠. 근데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오기 전에 다른 여자 거치고 온다. 아시겠어요? 또한 어때요? 이 개수는 나를 이렇게 제압하면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비겁이 먼저 정계충, 사회충에서 막아주죠. 아니 나는 통제받기 싫어 이런 거고 지금 개해로 돼 있는데 이 평관이 어때요? 지지에서는 햄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연결되면서 또한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인연이 이렇게 붙더라도 자꾸 이 빅업 에너지 때문에 멀어지는 형국이에요. 특히 이제 개수는 여기에 임묘하는 문제가 있고 이 해수는 해묘미에서 해미 앞에서 여기에 정화하고 여기 임수하고 정임합 이게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정임합은 이제 천간 정임합, 그러니까 지장간 정임합, 정임합은 목을 만들기 때문에 목이라는 에너지는 생기거든요, 생기. 그죠?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생기를 만들다, 뭐 후대를 만들다, 새끼를 찌다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성욕이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해미합하면서 목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뭐 이런 형태라서 딱 좋은 것 같아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수인데 남편의 모양이 수인데 목으로 바뀌어. 점점 이게 없어지고 마치 엄마와 같아. 이러면 나는 남자를 원했지 엄마를 원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처럼 잔소리해 대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게 이렇게 또 현관으로 떠 있는데 이게 인묘하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남편처럼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일지에 식상이 있으면 자식남의 남편하고 멀어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어의 관을 직업적으로 쓰면 참 좋은데 그렇게들 안 쓴다 이 얘기죠. 어쨌든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많잖아 지금. 이해가 되세요? 많은 여자와 인연이 되는 남자.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다른 여자 거치고는 많은 관계를 하고 많은 인연을 갖고 그 이후에 나를 만나는 경우도 하고 그럼 또한 결국은 멀리 있는 남자 내 인연이 아니고 자기하고 이 사람과 가까이 있는 이 여자가 인연이 되기가 쉬운 이런 형태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식신생지에 열심히 이제 전문직으로 기술 배워서 기술이죠. 이게 몸을 쓰는 거니까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돈을 벌면 좋은데 직업적인 것을 설명은 일부러 뺄게요. 어, 여기에 있는 이 해수를 어쨌든 내가 직업으로 써야 돼요. 이게 이제 해면미에서 목으로 이 금으로 화에 굉장히 달궈진 날카로운 금으로 해준 관목도 치고 해면미에서 목을 치는 그런 물상을 쓰는데 직업적으로 연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또 남자로 써버리면 왜냐면 남자로 쓰기가 쉽죠. 해미합 붙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쉽진 않아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에너지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바라는 그냥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붙으면 똑같은 문제죠. 왜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해미합 하는 것처럼 해미합에서 결국은 변질되는 이런 에너지가 변질되는 이런 형태고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는 직장 생활로 쓰고 여기는 남편 에너지로 써서 이렇게 되면 이걸 남편을 쓰면 어쨌든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요거 이제 자식 자리도 되잖아요. 남편 자리와 자식 자리가 붙는 거야. 위치만 서로 달라진 거죠. 남편은 여기 와야 되고 요 자식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 왜곡되어 있는 형태. 이게 해미 앞에서 이 미토도 목으로 바뀌면 자식하고도 인연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두 사주 잘 보시고 이거 이제 뭐 설명해 드린 거고 신유계사 의류 이번에 남자 사주입니다. 신유계사 의류 궁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주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궁의도 함께 봐야 된다. 궁의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좋다. 그 궁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십성적으로 검산하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검산하듯이 사주는 상관이잖아요. 상관 위에 이렇게 편인이 있는 거죠. 상관 패인 특수 자격을 갖고 상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은 여하튼 뭐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내가 기술 쓴다고 하면 남다른 기술, 특별한 기술, 특별한 언변을 쓰는데 그 위에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가 어쨌든 수국화 이런 형태 이게 꼭 그게 에너지가 아니라 어쨌든 4월에 양력은 5월에 굉장히 화려한 봄빛의 초여름에 이 화려한 햇빛에
마치 분무기를 뿌리면 이게 굉장히 화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쓰는데 그 위에 뭘 딱 올려냐면 자격증 같은 거 딱 올린 거예요.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나는 갖고 있어. 상관폐인. 이해하시겠어요? 나 많이 배웠어. 나 유식해. 나 이거 자격 갖고 있으니까 이거 써도 되지? 상관 언변이라고 하면 자격 갖고 쓸게. 그러면 교육업 이런 거죠. 지식 기반, 지식 자격증 딱 올리고 말하니, 저 사람 자격 가진 사람이니까 말할 수 있지. 말해도 되지. 이런 거. 교육업, 상담업 이런 건데, 일 자체로 보면, 식신은 오랫동안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상관은, 그런 고리타분한 건 싫어. 좀 창의적인 거 하고 싶어. 남다른 거, 좀 임기응변, 이런 거, 좀 앞서가는 일 하고 싶어. 이것도 화려한 일이니까, 방송 뭐 이런 것들 하고 싶다. 연예 이런 쪽에서 하고 싶다. 이게 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격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알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적인 얘기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상관이 사유합 이것도 관이 여기 굉장히 지금 잘나 있으니까 편관인데 상관 합살 형태로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사유축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큰 편관 조직 이 관이 사유축으로 또 일까지 쭉쭉쭉쭉 돼 있어 축토 공여파 그러니까 관에서 상관폐 그러니까 교육업 같은 거 하면 딱 좋은 거예요. 교육 공무원, 뭐 선생님, 교사 이런 거 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사유축에 축토 이제 여자로 보면 축토 여자를 공엽한다. 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근무하고 그러면 축토 여자들하고 인연이 많이 되는 에너지예요. 이게 구조예요. 또한 이 궁리로 보면 이제 배우자 자리에 유금이 있는데 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금이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걸 여자 에너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상이 아닌데요. 편관인데요. 편관적 속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살인상생해야죠. 많이 배워야 돼. 그죠? 내 편의적 마음을, 생각을, 사고를, 이해심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잘 보시면 이게 이런 에너지가 어때요? 사유축으로 딱 붙어가지고 쭉 이쪽으로 일방으로 흘러버리잖아요. 금생수, 수생목, 이게 일종의 관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많은 여자하고 인연이 되는 그런 에너지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중무토가 정제잖아요. 사중무토와 무게합이 간제합을 한단 말이에요. 사중무토 입장에서 보면 얘가 뭐냐면 상관이야, 상관. 그죠? 사중무토 여자들의 사랑 에너지. 사랑해요. 사중무토의 생각이기도 하죠, 이건. 내 생각이 뭘 지금 더 키우냐면, 식상은 몸의 에너지, 육체 에너지 이런 거예요. 내 행동이니까. 말이고, 사랑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사중무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중병화 마음이 얘들을 더 키워. 내 육체 에너지를 더 키워. 그러면 이 사중무토가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움직여서 남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똘똘 뭉쳐서 굉장히 강력한 몸의 에너지로 남자를 향해서 간다. 많은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오는 그런 에너지. 운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궁이에서 지금 다 금의 에너지, 금의 속성이 평관적인 여자, 나 괴롭히는 여자들, 운에서 수기를 못 만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잡히거나 이러면 뭐 기토 같은 거 만나서 잡히거나 무토 만나서 잡히거나 이러면 이런 에너지가 금이 바로 극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능력을 굉장히 키워가야 되는 사주인데 이걸 여자로 보면 궁이 평관적 속성을 가진 여자들로 보면 사유하기 때문에 유부녀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많은 유부녀들과 인연이 되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 이렇게 하늘이 에너지를 조합해 놨는데 참 도덕 윤리 이런 거 가지고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상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요거 그 에너지의 구성이라는 게 어떤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칼세이건 사주를 보도록 하죠.
발세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스모스라는 불후의 명저.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코스모스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컨택트 명작 중의 명작이죠. 조디 포스터와 매튜 맥커네이가 주연한 대단한 통찰을 가진 영화. 네. 이 아저씨는 이거 못 보고 죽었죠. 값을 노래 값인 개유. 이 영화 완성되기 전에 죽었어요. 사실 보면 갑을갑 많은 비겁들과 함께 하겠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장생편인이죠. 사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근데 편인은 제극인 되면 좋죠.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위에 이제 을목이 여기 해중 간목, 을목, 간목 위에 해수에서 다 튀어나온 거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인성을 이렇게 정인으로 올렸으니 사회의 많은 사랑을 내가 나중에 받게 된다. 사회의 많은 인지도를 내가 갖게 된다. 사회의 많은 인기를 내가 갖게 된다. 그런데 내가 많이 깨달으면 이건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해중임수, 신중임수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내 옆으로 갖다 놨으니까 내가 많이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겁들에게 내가 깨달음을 전수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걸 따로 이렇게 보면 갑술은 돈을 가졌네 그런 거죠. 얘는 많이 배웠어. 그리고 나는 큰 명예를 가졌네. 그리고 신유술 방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7살인데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평관이면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살인 상생해야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관이 똘똘 뭉쳐서 내가 이 신유술 관성 방합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 을목은 제외되어 있는 형태. 근데 이게 금생수로 해서 이쪽으로 다 전파되는 이런 거죠. 너부터 배우고 나한테, 너부터 인기 있고 나한테 이런 흐름인데 이게 관살로 섞여 있는 형태 조금만 보면 그래서 살인상생 많이 배워 큰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서 어때요? 연애에 있는 이런 돈도 끌어오는 거예요. 재성도 끌어온다. 그러니까 돈도 얻고 큰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많이 공부해서 깨달음을 사회에 전달하고 또 이게 이제 신금이라는 것은 얘 글자 자체만 목편에서 찾아보면 얘가 별신 이것도 돼요. 별, 금 이게 이제 이 별의 군집 같은 거죠. 은하도 되고 전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우주 공간 속으로 막 들어오죠. 그걸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물상으로 쓰더라.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익힌 것처럼 배우자 궁의로 보면 이렇게 방합을 이루고 있는 배우자 이해되세요? 그렇게 만나니까 3번 만날 수 있다. 이거 이 궁의로만 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재성으로만 보면 재성으로만 겉으로 들어간 거 보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술토. 그죠? 술토. 다른 남자가 있는 여자 이런 의미 되고 꼭 그런 유부녀 이런 측면이 아니고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 그죠? 어차피 다른 남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이렇게 끌어오는데 신유술로 신술해서 이렇게 끌어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 평관에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그런 여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장간으로 보면 또 이게 술중무토, 해중무토, 신중무토 이거 각각 다 쓸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재성 위에 다 다른 이제 비겁들이 있으니 나하고 인연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 궁의로도 그렇고 숨어있는 지장간 무토도 그렇고 일단 들어오면 이제 평관으로 변하고 이런 거죠. 아이고 이거 하나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다 여자로 쓰면 안 되는데 이건 문화적인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양은 결혼을 4번 하고 5번, 10번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안 하죠. 그들의 문화예요.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다. 쿨하게. 그리고 뭐
자식도 갖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 모임에서 또 만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담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하니 좀 늦게 결혼해서 나중에 한 여자를 딱 만나면 이렇게 살인상생 딱 되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거죠. 이런 구조가 이제 대원에서 어떻게 돼요? 어? 을의 병자, 정축, 무토 딱 뜨면 20대 무 뜨면 내 마음으로 무토 이 편제를 싹 끌어오는 거 내가 끌어오는 형태고 여기서 딱 공략해봐야 내 마음하고 딱 붙어버리니까 기토가 들어오면 어때요? 갑기합으로 내가 끌고 오는 거고 밑에서 이제 뭐야 진토 딱 오면 신진, 신자진, 신진해서 내가 딱 끌어오고 그런 식으로 진유 이렇게 끌어오고 요때 똘똘 뭉쳐서 딱 끌어오는 게 세 번째 여자가 나하고 인연이 잘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석하겠죠. 상담해주겠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결혼 불미의 구조니 중년에 결혼하시오. 한 번만 하시오. 근데 외국에서는 아유 그냥 지금 마음에 드는데요. 20대 때 살고 헤어지고 살고 헤어지고 칼 세이건은 그랬다. 또 이게 재밌는 게 그 뭐 사신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나무의 길을 보니 이혼한 해에 결혼하고 이혼한 해에 결혼하고 그런 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칼 세이건은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고 또한 이 살인 상생을 썼기 때문에 사회에 뭔가 돌려줘야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아까 얘기했던 리차드 도킨스, The Selfish Gene 이 사람도 세 번 결혼했어요. 그 구조만 살펴볼게요. 신사신묘계유. 사람은 식신 전문가죠. 쟤는 이제 실무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고 몸 쓰는 거고 왜냐면 이게 손발이의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술도 쓰고 수생목으로 쓰니까 교육도 하고 그런데 천간에 뭐가 튀어나와 있냐면 신금이 튀어나와 있다. 편인이 얘를 도식하는 형태죠. 여기 편인 도식하는 형태. 그러면 사회에서 일을 안 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이 중단되는 거야. 이렇게만 배우시면 큰일 난다. 그것은 이제 기초에서는 그렇게 배울 수 있어도 이것은 묘월에 이렇게 금들이 많으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 관계만 일단 보면 그러니까 일단 빨간 것만 보면 내가 어, 전문가인데 내 전문성을 쓰는데 그 목의 오행 속성을 가진 막 그죠? 그런 건데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뭔가 키우고 이런 거죠. 이게 생명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금이 얘를 딱 공격하는 형태예요. 편인이 공부니까 많이 알고 내 연구를 이건 생물로 보면 이 편인적 이론에 근거하여 생물을 파악하다, 연구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신신으로 쭉 그렇죠? 그런 이론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성이 있으니 이 재성에서 튀어나온 거거든. 이 신신이 사중경금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근거한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 이런 거죠. 뭐 종교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런 이론들이 그런 현실에 기반을 둔 이론들을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이론을 공부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그것이 금공목하는 거니까 그것에 맞추어 내가 연구를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사유로 해서 나도 이 편인을 쓰는데 사회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게 사유로 내가 이거 정점이잖아요. 사유축, 삼합, 인성 삼합에 내가 왕지니까 내가 나중에 엄청 배워. 아, 이렇구나. 이렇게 완성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내가 배워서 다시 사회에 얘기하는 거. 아, 내가 연구했더니 내가 과거의 사람들의 이론을 연구해서 집대성해서 세상에 네가 다시 내가 알려줄게 이런 것도 되고요. 이게 이제 재성이니까 재성을 사유 유금 내 편인으로 끌고 오는 형태. 장표를 좀 바꿔서 해보죠. 이 재성을 내가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유축, 그러니까 축, 공협하죠, 평관. 그래서 재성을 끌고 오면 내가 힘들어진다. 또한 궁의로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 결혼하는 게 나오죠. 편인적 여자들을 만난다. 편인적. 편인은 이제 굉장히 여자들이 신비롭고, 신비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제 정규명리 철학, 과학, 뭐 이런 것들 깊은 특정한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 그런 의미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그 편인들은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수용하는 방식이 바르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는 약간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면 의심, 부정, 뭐예요, 변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어쨌든 남자가 이렇게 뭐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그러시죠. 땡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약간 튕기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이제 편인적인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같이 사는 입장에서 편인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써버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유합으로 해서 편인성이 더더욱 강해지겠죠. 그럼 뭘 하자고 해도 이렇게 한 번에 탁 이렇게 협조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 딴 얘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뭐 이런 식이 굉장히 많다. 하여간 편의적이 그만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 사람 이제 유전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뭐 학설을 이기적 유전자에서 우리가 심하게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면 유전자의 노예나 다름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집단 선택설 뭐 이런 것들과 어 무관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개체, 그러니까 군집을 이루어서 하나의 이제 종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 사피엔스 마찬가지고 다른 동물도 포유류 뭐 등등등 뭐 양서류 파충류 많은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끊임없이 진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윈 진화론인데 이 리차드 킨스는 과거의 이론들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의 이론들을 연구해 보니 하고 내가 집대성 했는데 보면 아니야, 그거 다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뭐 도구와 같은 거야. 이런 거죠. 운반, 택배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얘 젊어. 오케이. 이 사람 이제 늙었어. 이제 떠나야지. 너 빨리 죽어라. 나 이제 아이로 옮겨가야지. 유전자는 이런 거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늙은 육체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빨리 희생시키고 지구에서 빨리빨리 쫓아내고 다시 이제 활력 넘치는 젊은 육체 속으로 이전해 가야 되겠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사람은 그거 말고도 많은 책을 쓰긴 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금이 여기 사유축 이래가지고 금이 이렇게 목을 극하는 이런 애들은 당연히 활인 쪽으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또 이게 이제 다 공부 에너지인데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해서 제극인된 편인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해서 인성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야 이 묘목이 또 안전한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묘충.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글씨를 만약에 쓴다고 해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 서예. 이렇게 장인해 버려요. 그렇게 계속 생각대로 안 나온 건 계속 다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한 실력가가 된다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활인 말씀드렸고, 또한 요런 것들 다 보면 얘들이 그 유전자 이런 거예요. 왜냐면 가장 정밀한 거거든. 컴퓨터로 말하면 이게 칩 같은 거고 거기에는 코드 같은 거고 신 자체가 십자가 위에 혼자 서 있는 게 가장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전자가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극하는,
이런 형태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얘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유전자가 너 이렇게 시키는 형태로 된다. 이게 사주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어쨌든 궁유에서 그런 거고 여자를 멀리서 이렇게 내가 끌어오면 그 편관의 에너지가 생기는 문제, 그죠? 그래서 편인성이 굉장히 커지는 문제. 그럼 내가 활동하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극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고, 이건 또한 항상 이제 글자와 글자를 다른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글자의 입장에서도 계속 봐줘야 돼요. 이게 역지사지죠. 그리고 글자를 자꾸 의인화할 필요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주 나중에 뭐 풀어볼 텐데. 이게 재성이란 말이에요. 재성 입장에서 이게 여잔데, 목생화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생각 이것도 돼요. 얘는 뭐예요? 내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계속 충돌하는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오래 가겠어요? 내 생각을 여자 위에 지금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해. 아이고 힘들어.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궁위에서도 보고 십성으로도 보고 그 십성 밖에 있는 글자들과의 관계도 보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그런 게 몸에 배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건 이제 돈 말고 아까 편인을 제어하는 재성, 현실적 생각, 판단력 이런 거 말고 여자 속에서 나온 생각이기도 하죠. 여성의 생각, 여자 입장에서 여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자 속에 담겨 있는 나의 생각 이런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은 이제 어때요? 여기 근원이 여기니까 이게 여성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 팔색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도 그래. 앞에 나온 사주도 그렇고 그런 에너지를 갖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모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라.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명적지선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그래요. 이제 비혼 뭐 등등 결혼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조론, 그죠? 온갖 이제 결혼과 관련된 문화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상 섹스리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람 남녀가 이게 몸으로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성인으로서 대화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파트너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때인지를 남녀가 솔직히 각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이 누워서 이제 불 끄고 자려고 하는데 괜히 설레, 막 손가락만 닿아도 설레 여전히. 그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손이 닿는데 막 소름 끼쳐. 막 다가오는데 막 죽겠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느낌도 없어. 사랑인가요? 사랑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그렇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사주적으로 그런 에너지의 소통에 잘 돼 있는 구조는 단순히 그게 정신적 공합만이 아니거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속공합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맞는 구조는 육체적 관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요. 그게 음양에 있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죠. 남녀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부한다? 그거는 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합의를 이루지 못한. 형식적으로는 뭐 부부니까 남보기에는 합의인 거지만 정신적으로 서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명리적 시선으로 사랑을 바라볼 때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동이 될 때 사랑은 소외된다. 소외라는 단어는 칼 막스가 만든 단어인가? 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이 유명하죠. alienation, 우리 alien 많이 알죠. 이방인. 죠. 어, 노동 소외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현재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하거나 혹은 뭐 자영업을 또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직장 생활을 비유하면 우리가 하는 노동은 아무리 미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목표, 사장의 목표에 맞추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기에 적당한 효율성 높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다. 퇴근 얘기 안 하고 사라져. 조퇴해. 며칠간 안 나가버려. 일 회사에서는 A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나는 B로 할 거야. B로 해서 성공하면 되잖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노동은 절대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노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 본질로부터 멀어져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돈을 버는 거죠. 노동의 본질이 그거예요. 인간을 아름답게 한다면 자아 실현한다? 미안하지만 음, 뜬구름 잡는 얘기죠. 냉정히 얘기해서. 다들 그래서 로또, 뭐 즉석 복권, 뭐 연금 복권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진정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진짜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만약에 노동이 된다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사장한테 맞추려고 회사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살아남으려고 노동하듯이 내 사랑도 내 부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죠? 밥 해주고 청소하고 뭐 해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요즘 애를 낳아준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뭐 해주다 이런 표현은 참 좋지 않죠. 청소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죠? 같이 이제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것이 노동처럼 될 때 이 노동은 실제 일을 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그런 어, 본질적인 노동의 의미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좀 길어지는데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해야 되는데 밤에 음? 내 의사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너무 지금 이런 섹스를 하고 싶어. 그래서 와이프든 남편이든 어, 툭툭 건드려 의사 표현을 해. 근데 상대가 거부해. 나 피곤해. 이제 아무 욕구가 없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내일 해 이러면서 이제 한 1년 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타인의 의사에 맞게 노동을 하듯이 내가 결정권이 없듯이 사랑도 내가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 그런 사랑이 노동이 돼버릴 노동의 속성을 가질 때 이런 의미죠. 그러면 사랑은 소외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혹은 명리적 깨달음을 깊게 얻어서 삶을 참 보람되게 만들겠다. 정말 행복한 삶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결정권을 내가 맡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그의 사랑을 내가 노동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으로 가기 전이라면 사랑은 다시 회복될 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육체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 그냥 정신적으로만 날 사랑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고자가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로 치면. 그런데 불가능하다. 왜? 나 오늘 고자 수술하고 왔어. 그런 수술이 있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환영할까요? 아니라는데, 어, 뭘 걸긴 걸어야 되는데, 평소에 술 마시면서 하는 유머를 써먹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탁 멈췄습니다. 어,
명리학을 통해서 사랑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타인을 도덕적 잣대, 윤리적 잣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상담해서도 안 된다. 그를 깊게 이해하면 그의 욕망 안에 숨어 있는 그의 욕망 기저에 있는 그의 진심, 그건 슬픔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불안이기도 하고 복잡다단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층위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명리학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거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